선천적으로 성욕이 존재하는 인간은 대부분 오감에 따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성인 산업은 여러 나라에서 터부시되는 와중에도 암암리의 명맥을 이어왔다. 또한 인쇄혁명, 사진기 영화, 전화기 등 산업이 발전할 때 섹스 콘텐츠 비즈니스가 필시 따라온 역사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덴마크는 전 세계 최초로 포르노 합법화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1969년 이후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시대적 우연이나 개방적인 습속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유로운 담론 속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결과로 유해한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합법화 이후 지속된 조사가 이루어졌고 성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불법 매춘업소는 타격을 입는 등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건강해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또한 제작은 가능하지만 유통은 불법인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다 2005년 완전 합법국으로 들어섰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70년대 지스카르 대통령, 브란트 수상의 공약으로 인해 규제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었다. 프랑스는 심지어 한국에서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영화 그레이의 쉰까지 그림자의 12세 관람가를 붙이며 개방된 성문화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는 청교도 국가라는 이질적 특성에 의해 완전 합법국에 들어서진 못했다. 평범하지 않은 영상물, 즉 하드코어 포르노에 관해선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의 홍등가 소호에선 불법 하드코어 포르노의 메카였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륙을 건너가 성의 보수적인 개신교 위주의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포르노의 유해성을 입증해 규제하려 했지만 존슨 위원회는 연구 결과 포르노가 성적 환상을 풀어주고 성도착증을 해결해주기에 유화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주정부에 따라 규제하려는 곳도 있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장에 의해 포르노를 규제할 법적 근거의 부실성으로 인해 풀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포르노 생산국으로 주당 211편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등 합법인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다만 언급한 합법화 국가들에서도 철저히 금기시되는 것이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관련 산업이다. 아동 성범죄를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며 합법화 안에서 적절한 규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커지며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나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1989년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며 헝가리 등 면 유럽 동구권도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어 합법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 성교육 목적 이외의 포르노는 불법화된 곳이 많다. 실제로 급격한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 여성들이 업계로 대거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포르노 스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피해 합법 국가인 체코로 망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포르노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징역을 살 정도로 규제 및 처벌이 강한 국가이다. 쿠바와 북한 또한 피델 카스트로나 김씨 체제로 인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인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와 중동권에선 철저하게 금기시되며 이란에서는 2007년 이후 포르노 제작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게 개정했다. 금지한 국가에서 표면적으로는 포르노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인 성욕이 존재하는 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우리와 여러모로 비슷한 일본은 70년대 미국 서브컬처의 강타로 개방적인 성문화가 들어왔지만 엄연히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자이크가 씌워진다면 포르노가 아닌 영화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애매한 법의 경계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자이크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 자극성에 관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온라인상의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자의 연령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16년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처벌과 예방, 다른 한쪽으로는 이중적인 성문화를 타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차라리 합법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소년들의 접근 차단과 지나친 성의 음성화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후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표창원 후보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여러 종교단체,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의 문매를 맞았다. 비록 사과로 인해 짧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억압된 성의 노출을 담론회장으로 이끌어낼 목소리였다. 반대 측은 포르노 합법화가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미국 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클릭을 통해 무한한 자극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의존성이 포르노와 맞물려 파괴력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도파민 회로가 망가지며 수많은 정신질환과 성기능 저하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쾌감 활동을 반복하는 것은 회로를 망가뜨리며 각종 논문들이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정신병과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배우로 인한 문제를 제시한다. 포르노 제작사들이 가출, 비행 청소년이나 왕따 피해자 등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여성 혹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속임수와 구슬림, 강압을 통해 포르노 촬영을 강제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법화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얼굴이 알려져 평범한 가정이나 평범한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매춘을 하며 사는 전직 배우들이 많다. 이로 인해 현재는 비율이 줄었지만 2000년대 초반 배우들의 에이즈나 자살 혹은 약물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문제되기도 했다. 합법화 찬성 측은 국내에서 포르노가 억제되는 현실을 국가가 간섭하는 지나친 후견주의로 본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규제가 국가 차원에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포르노 합법화가 불법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성 폭력물을 줄일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영국 홍등가 소호에서 영국의 부분 합법화 이후 불법 촬영물의 유통이 줄어들었다. 또한 산업화를 하면 배우들의 성병과 정신건강을 이전보다 개방된 사회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합법화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나친 이론주의가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막대한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인 포르노브는 2017년 하루 평균 8,100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방문했다. 미국 매체 MB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성산업 시장이 169조 원에 달하고 연간 평균 성장률이 7%에 달한다. 이에 VR과 AR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포르노 산업은 날개를 달고 해를 거듭해 성장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과 VR 사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국내 통신 기업들에게 이런 기회는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포르노에 관한 정신건강 문제나 부정적 영향은 각종 과학 논문을 통해 반박되었기에 합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배우의 인권을 위해 국내 제작은 하지 말되 포르노 수입 및 유통을 합법화하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공식적으로 2016년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많은 문매를 맞고 난 이후 논의되지 않는 실정이다. OECD 가입국 중 대마, 낙태, 포르노 등 모두 규제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각국의 문화가 다르기에 다른 나라가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점과 그에 따른 단점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열린 사고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성인식을 가진 사회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